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이 무려 82%인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단락이란 사실 완벽하게 완결되어진 아름다운 구조물입니다. 건축물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건축물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장이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식 논리를 타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한두 문장에만 집착하게 되고 자꾸 찍게 됩니다. 심지어 보기조차, 즉 이 선택지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문장 기호로 제일 마지막 쪽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락이 끊겨져요. 예, 끊깁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문장하고 문장들을 연결하지를 못해서 뚝뚝 끊어지는 겁니다. Simplification. 자, 이 단락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 단순화의 능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단순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락은 하나의 메시지, A는 B다라는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가 모양을 계속 바꾸면서 나타나고 B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이제 덮어 쓰면서 연결성을 통해서 이 A, B를 찾아내야 됩니다. Paraphrasing. 자, 이게 덮어쓰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립상을 만들어서 여기 B하고 반대되는 대립상을 내세워서 얘가 올드한 정보입니다. 얘가 뉴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B를 제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즉 대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not B를 끌어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글 읽기가 단순화되지가 못합니다. Opposite pairs. 단순화에 실패해요. 자, 때로 좀 더 높은 단계에서는 Counter-paraphrasing. 이런 Abstracting. 두 가지 능력을 더 요구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첫 번째 말했던 덮어쓰기와 대립상 찾기로 해결이 됩니다. Simplification. 단순화 능력. 자, 어떻게 연결하면서 단순화할 것인가.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자세하게 문장 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을 통해서 어떻게 안 끊어지게 읽고 그 다음에 단순화할 것인가. 자,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 무슨 기회죠?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뭐뭐 할 때 이 부사절에서 주어 비가 걸핏하면 삭제되죠. 이때 주어는 디자인이죠. 자, 디자인이 진행 중일 때, 자, 디자인할 때 네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을 할 기회를 의뢰인한테 주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주어인데 이 주어가 잘 안 읽힙니다. 보통 사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절 속에 절을 집어넣은 건데 예,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리듬을 이제 사실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디자인할 때 의뢰인의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다. 직업적 성공에. 자,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자, 어떻게 읽죠?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죠? 예, 디자인 성공이 어디에 달렸느냐 이거죠. 자, 요 A가 자, 디자인 성공이 어디에 달렸다. 예, 의뢰인의 반응에 달렸다 이거죠. 예, 의뢰인의 반응에 달렸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정리했죠. A는 B다. 단순화해야 됩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이번엔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죠? ing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ing가 끌어들이는 거죠. 뭘 끌어들이죠? 장차의 앞으로의 건물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자, 에즈웰에서는 뭐뭐뿐만 아니라, 자, 의뢰인뿐만 아니라 앞에는 의뢰인 이야기 했었죠. 근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건물을 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much를 써도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귀중하다, 어디서? 장기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두 문장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문장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디자인이 건물 디자인이 되죠. 건물 디자인이 되면서 얘가 설계란 뜻으로 되는 거죠. 건물 디자인이 설계죠. 성공이 어디에 달렸느냐. 이때 의뢰인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의뢰인의 반응이 예, 당연히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죠? 예, 얘가 이제 대립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반응이죠? 예, 그렇죠. 사용자, 건물 사용자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올드한 정보로 만들어버리고 얘를 뉴한 정보로 내세우는 겁니다. 지금. 야, 이거 보이나요? 이렇게 통합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국어 정리 능력입니다. 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단락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처리야라고 한번 말해보자. 당신의 의뢰인은 큰 회사야. 예를 들면은 건강관리 제공자와 같은. 그러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겁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설계를 의뢰한 겁니다. 병원의 그 행정 담당, 행정부가 당신의 뭐 이사장도 들어가 있는 그 행정부가 당신 의뢰인의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자, 의심할 바 없이 이겁니다. in no doubt인데 in이 생략된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분명히 이겁니다. 관점들, 행정부 담당 직원들이죠. 행정 담당 직원들의 견해가, 자,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디자인의 성공은, 자, 다시. 디자인이 더 가치가 있으려면, 자, 누구 해야 된다? 건물 사용자의 반응이 됐다, 이거죠. 이 납비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행정 담당 직원의 관점은 뭐죠? 얘는 납비죠, 납비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자, 여기서 관점하고 관점을 비교 범주를 맞춰야 됩니다. 이 관점입니다. 의사나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간호사나 다른 직원 그 건물을 규칙적으로 이게 뭐죠? 얘가 사용자죠. 얘가 B죠, B. 그러니까 B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용자의 반응이 중요하다. 건드릴 거 없네요.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의 성공은 사용자의 반응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무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담당 관점이 아니라 이 반응 대신에 관점이라고 써도 되죠. 의사나 간호사나 실제로 그 건물을 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하여 덧붙여 누구의 경험이죠? 환자와 방문객들, 불규칙적으로 그 건물을 쓰는 사람의 경험. 자, 종종 모의 결과로 생명을 위협하는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한 거예요. 위급 상황의 결과로 저희 병원에 왔죠. 환자가. 또 방문객들이 왔겠죠. 이런 사람들의 관점은 얘가 뭐죠? 얘가 B죠. B. 얘도 B죠. 이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바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사용자를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 또 불규칙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사람. 이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의 반응, 관점, 경험 다 같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들여라. 계속 읽습니다. 뭐를 이해하는 거. 자, 사용자 각각의 타입은 뭐가 들어가 있죠?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쓰는 사용자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느냐. 자, 현재의 의료 환경을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죠. 자, 뭐뭐뿐만 아니라 어떻게 각자가 당신의 장차 디자인, 앞으로의 그 디자인의 반응을 당신이 하는 그 디자인, 설계죠. 그 설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의료 환경, 지금 세브란스를 어떻게 겪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불편한 거 없는가, 이거를 이해하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좋은 구조죠. 자, 이거를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게 보이나요? 이게 필연적으로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서 AB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람 주장이 이 더 나은 빌딩은 여기서 뭐죠? 이게 더 나은 설계죠. 이 설계의 성공이죠. 그 다음 이건 뭐냐? 이것도 B입니다. 이것도 B죠. 이 전체가 B죠. 이번에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제 사용자의 반응 경험인데 이 경험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 경험을 뭐로 나누느냐? 자, 이 경험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당신이 내어놓은 그 설계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 지금 건물 뭐 불편한 거 없느냐 이거죠. 지금 건물 좀 불편한 거 없느냐, 이거를 반영해서 설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반응을 좀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반응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건물 뭐 불편한 거 없느냐,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이제 장차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한데 이 반응을 그냥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우리가 이 단순화해서 뭘 첨가할 게 없어요, 그냥.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뭐 할 것 같다? 더 만족해 할 것 같다. 새로운 건물이나 추가되는 건물, 여기에 더 만족할 것 같다. 만약에 그들이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A, B가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만족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좋은 설계죠. 이 좋은 설계는 자, 여기 B에 달려있다 이거죠. 여기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데이가 people이겠죠. 저 유저겠죠, 유저. 여기 데이가 유저들입니다. 자, 유저들이 그들의 건물에 대한 관점을 서로와 나누어야 되나요? 아니죠.
서로 나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건물 디자이너인 그 설계자하고 나눠야 되죠. 서로 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막 서로 정보를 나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거는 함정이죠, 함정. 얘가 함정이죠. 자, 디자인 과정에서, 즉 설계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상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수동태를 잘 안 쓰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상담하다 그러면 컨설트 닥터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앞으로 나오면 의사가 비 컨설티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저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 과정에서 유저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저를 상담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저를 상담하면 더 좋은 설계가 나올 거다 이거죠. 예, 답이 2번이죠. 자, 건물 디자이너와 즉 디자이너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되나요? 예, 뭐 이 유저가 신뢰를 구축하면 좋겠지만 이까지는 필요 없죠. 그냥 자기 조언만 해주면 되죠. 이 건물 써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했다. 다음 설계 이거 좀 넣어줘라. 네가 설계한 거 보니까 이건 좀 별로다. 이거죠. 근데 이건 무슨 신뢰까지는 무슨 신뢰를 구축해야 되나요? 이까지는 아니죠. 자, 뭐가 주어져야 되죠? 자, 유저에게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볼. 아니 뭐 유저가 의사가 뭐 새로운 그 설계 디자인을 초안을 그려야 될 그런 기회까지 주어져야 되나요? 의사가 설계까지 해야 되나요? 이건 너무 오바죠.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갔죠. 비약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자,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디자인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 뭐 디자인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요? 유저가? 아니죠. 그냥 2번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단순화하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 단순화하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는 B다로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다시 조금만 더 한번 이거를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층적으로 한번 보면 이 흐름만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만.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 디자인 이제 건물 디자인이었죠. 그러니까 설계 성공이 의뢰인의 반응을 피드백을 잘 보는 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갑자기 이 B를 납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물 디자이너한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설계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이거죠. 이 유저들의 관점, 반응, 이게 같은 말입니다. 반응, 관점,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흐름이 뭐냐면 얘가 올드한 정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올드한 겁니다. 얘가 이제 뉴한 정보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정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스페시픽하게 얘가 상대적으로 제너럴 하니까 스페시픽하게 정보를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논리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올드 뉴에서 제너럴 하는 데서 스페시픽한 정보로 이렇게 정보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보를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 맡겼어요. 근데 이 관리 측의 즉 여기 행정부의 그 관점은 사용자의 관점하고는 다를 거라는 겁니다. 이 사용자의 관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사용자 1입니다. 사용자 1. 자, 사용자 1은 실제로 쓰는 사람이고 사용자 2는 뭐죠? 불규칙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랑 환자 이 사람들의 경험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경험인데 이 경험 중에 이제 경험을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 경험을. 자, 경험을 A로 나누는 겁니다. 자, 조금만 동그라미 칠까요? 이 경험이 뭐냐면은 지금 환경. 자, 지금 이 병원 어떻느냐 이거죠. 지금 이 병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설계. 앞으로의 설계 이거죠. 자, 지금 이거 잘 쓰고 있느냐. 이거 불편한 거 없느냐. 그 다음에 얘가 요거죠, 요거. 요것도 이제 경험이죠. 관점이죠. 지금 당신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거는 피드백을 나눈 거에 불과한 거죠. 그 유저가 누구냐, 그 유저가 누구냐를 나눴고 처음에 그 유저의 관점을 나눴죠. 경험을 나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이제 더 나은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여기는 B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B의 1, 2는 뭐죠? 규칙적으로 쓰는 유저, 불규칙적으로 쓰는 유저. 경험은 어떤 경험이죠? 어떤 경험이죠? A하고 B 경험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반영됐는가에 대한 다음 설계에 대한 반응이죠. 요거면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생산성도 올라가고 결근도 줄어들고 이직도 안 하고 뭐 비용도 줄어들겠다. 이런 좋은 디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이게 예, 좋은 설계가 되면 예, 이 좋은 설계가 라는 건 사실 이런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유저의 피드백이 주어져야지 실제로 좋은 설계가 된다. 느낌 오나요? 아,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AB가 훈련이 잘 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독해 능력입니다. 연결성을 이용한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하게 신텍스를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은 기본 골격이 명동명, 명동형, 명동으로 딱 잡혀져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일 수 있는 건 부사, 전치사, 명사, 절밖에 못 붙입니다. 이 절은 4가지 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세로 확장과 가로 확장, 이 딱 2개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장 제일 앞에 이 ing절이 나오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뒤로 던지지 않습니다. 여기 to절이 나오면 보통 뒤로 던지거든요. 이 기분은 수요 동사라서 이 중간에 사람을 이렇게 끼웁니다. 의뢰인들에게 자,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기회가 추상명사로서 이 보충절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의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자,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밑에 또 절이 들어간 겁니다. 이 안에 디자인이 진행 중일 때 여기가 주어비 삭제가 일어난 겁니다. 디자인이 진행 중일 때 당신 디자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 이게 왜 어렵느냐. 자,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처음에 명사 자리에 절이 들어갔거든요. 이 안에 추상명사 뒤에 보충절이 들어갔습니다. 이 보충절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부사절이 하나 끼어든 거예요. 절 속에 절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원서 읽기에 지금 즉 이 수능 읽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능 문장은 실제로 원서를 읽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원서 읽기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절 속에 절이 들어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ng 전체가 주어져. 자, 얘가 큰 골격이 명, 동, 명으로 잡히는 겁니다. 자, 핵심이다. 어디로 가는 핵심이다? 자, 직업적인 성공으로 가는 핵심이다. 됐나요? 예, 요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역시 ing절이죠. 장차, 건물, 유저를 포함시키는 것. 이 as well as는 예, 비교의 접속사입니다. 이 반복되는 어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게 접속사인데 지금은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명사절 안에 역시 부사절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ing절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길게 보면. 자, 대절이야라고 한번 말해보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당신의 서치즈가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큰 회사다와 같은 뭐뭐이지만 당신의 의뢰인으로 이건 어렵지 않죠? 역할을 하지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제로 전치사구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 명사에서 자주 쓰이는 전치사 명사에서 특히 시간 표현이 많죠. 이 전치사 꼭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in this morning인데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A 주어가 나옵니다. 이 관리 행정 직원들의 그 관점이 여기까지가 주어죠. 상당히 다를 것이다. 뭐의 관점이랑 자, 나란히 연결합니다. A, B, C, D and E 이렇게 되죠. 여기 그 건물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하면서 안 끊어지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이렇게 안 끊어지고 쭉 이어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가 1차고 그 다음에 얘가 2차 자, 얘가 이제 3차로 붙었는데 이게 지금 병치로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병치로 이렇게 가로로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요 확장 방식이 2개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영어 읽기에 쭉 안 끊어지게 하는 방법론인데 지금 이제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게다가 더하여 이겁니다. 자, 안 끊어집니다. 경험. 자, 환자와 방문객의 경험. 어떤 환자와 방문객이죠? 건물을 불규칙적으로 쓰는 자, 뭐의 결과로 예, 이거는 자기 응급 상황의 결과로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1차, 2차, 이 전체가 3차로 결합된 겁니다. 이 절이. 그 다음에 절이 길어지는 이유도 예, 사실은 이 동사 밑에 얘들이 이 안에 이렇게 예, 직렬로 이 조그만 이 직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이 길어지는 이유도 이 안에 이렇게 이 이어지는 직렬 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흐름이 평소에 이제 훈련이 안 되는 사람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흐름이 잡혀져 있으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됩니다. 요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경험이 우두머리죠. 명, 동, 형입니다. 이 경험들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ing절인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WH 처리 안겠습니다. 요렇게 사용자 각각의 타입이 현재 환경을 경험하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 as 접속사로 들어갑니다. 부사절로. 이 반복되는 어구를 삭제하면서 범주를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각각이 장차 디자인에 반응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까지 주어를 안 끊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요게 지금 명사절로 들어갔고 이 부사절이 이 문장 전체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명사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사절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명사절이 각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이 4개가 중첩이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A가 B를 뭐마다 보이죠. 자, be like는 이제 이 분리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지금은 가볍게 하겠습니다. 뭐뭐일 것 같다 이겁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거죠. 자, 이렇게 안 끊어지고 자, 요렇게 하나 X 자, 여기 지금 나란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요렇게 A, B, C, and D로 나란히 이렇게 연결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전체 문장의 핵심은 자, 안 끊어지고 특히 심지어 이 보기까지도 안 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이걸 나눈다 할 때 여기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듬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걸 쭉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리듬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문장을 잡고 항상 기본 문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단어를 가볍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하고 영문법의 하이라이트는 절을 결합하는 겁니다. 이 절이 이제 중첩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 속에 절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영문법의 레벨이 높고 이 절을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압축이 일어나고 자, 빈도가 높은 데서 무슨 삭제 같은 게 일어나고 또 이동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4가지 이 단계를 따라서 절을 이해하고 절을 익히는 것이 영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확장의 리듬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흉내만 내면서 가볍게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 단락이 안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결성을 통해서 이 전체 문장이 안 끊어지게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단락이 안 끊어지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단락을 읽을 때 핵심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즉 덮어쓰기를 통해서 이 A, B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좀 더 어려웠던 건 이 대립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납비가 나왔죠. 이 대립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4분면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분면으로 정리를 하는 훈련이 되고 글을 읽을 때 이 A, B를 찾는 훈련을 계속하면 정말 빨라집니다. 이거는 비단 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읽기에서도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 주십시오.